안녕하세요, 김태환의 키노아이입니다. 오늘은 웃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으로 막연한 이야기고 그저 웃으면 그만이지 웃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또 무슨 의미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웃음은 철학적으로 또 사회심리학적으로 다층적인 결을 지닌 현상이자 행위입니다. 자, 이것도 웃음이죠? 이것도 웃음이죠? 이것도 웃음입니다. 이처럼 웃음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웃음이라는 화두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영화와 희극성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고 책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만난 책이 바로 테리 이글턴의 유머란 무엇인가입니다. 테리 이글턴은 영국의 문학평론가이자 문학이론가입니다. 아마 국문학이나 영문학 같이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테리 이글턴이 쓴 문학이론 입문과 같은 개론서도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테리 이글턴은 문학, 철학, 정신분석,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를 가로지르는 박식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재치 있는 문체로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굉장히 흥미롭게 풀어나가는 거죠. 유머란 무엇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서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피식피식 웃음이 날 정도로 너무 재밌고 유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도 엿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테리 이글턴의 유머란 무엇인가의 1장 웃음에 관하여와 함께 웃음과 유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웃음을 달고 사는 편인데요. 그게 주로 좀 비웃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가지고 주변 지인들로부터 건방지다, 오만하다 라는 인격적 평가를 듣기도 합니다. 비웃는 듯한 뉘앙스를 주는 게 제가 박장대소를 하기보다는 웃을랑 말랑한 그런 미묘한 표정을 짓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드립을 던지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드립을 던진 후에 사람들의 미묘한 표정을 이제 관전하는 상황에서 제가 폭소를 참다 보니까 그러한 평가가 자자한 것 같습니다. 아주 가끔은 제가 폭소를 참는 그 표정을 인자한 미소로 인식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테리 이글턴에 따르면 웃음은 문화적으로 코드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라이 라마나 국방부 장관이 비열한 웃음이나 조잡스럽게 낄낄대는 모습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문화의 반경 그리고 역할에 따라 웃음이 하나의 언어이자 기호가 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의 웃음을 떠올려봐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자기 자신의 웃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부모님 앞에서의 웃음, 꼰대 같은 상사 앞에서의 웃음, 허물없이 지내는 친구 앞에서의 웃음, 소개팅에서의 웃음, 이처럼 웃음의 결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다층적입니다. 테리 이글턴은 이러한 다층적인 웃음을 유발하는 유머에 대한 한 가지 능력을 꼽습니다. 이 능력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프로네시스라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프로네시스를 요약하자면 삶의 구체적인 지혜, 실천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머와 연결지으면 프로네시스란 유머가 적절할 때, 부적절할 때를 파악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노하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유머를 발휘하기 위한 맥락을 파악하는 센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신동엽이 이러한 유머의 프로네시스가 굉장히 뛰어난 코미디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장님 개그 이런 것들이 프로네시스가 결여된 유머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테리 이글턴은 러시아 문학이론가 바흐친의 글을 인용합니다. 웃음의 언어는 결단코 폭력과 권위에 의해 사용되는 법이 없다. 이처럼 유머는 폭력과 권위를 넘나드는 부조화를 통해서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일에 있어서 늘 권위적인 부장님이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젊은 사원들과 한번 잘 지내보겠다고요. 그래서 전국 노래자랑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원들에게 이런 유머를 던졌다고 칩시다. 자네들 송해가 샤워를 하면 무엇인지 아나? 뽀송뽀송해. 물론 웃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는 실소나 연극적인 웃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머의 권위가 전제되면 더 이상 유머가 아닌 겁니다. 난 이런 유머도 던질 줄 아는 그런 젊은 부장님이야. 혹은 젊은 어른이야. 이런 마음이 전제된 유머는 쉽게 웃음을 유발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몸 개그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몸을 망가뜨리는 그 순간만큼은 엄중한 권위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사회적인 인간은 연극적입니다. 부모님으로서, 연인으로서, 또 친구로서, 동료로서 우리는 늘 다른 역할을 요구받고 그에 따라 연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테리 이글턴은 이렇게 서술합니다. 정말이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관습적인 사회적 역할을 맡은 진짜 연극 배우 같다.
꼼꼼하고 깐깐하게 각본대로 짜인 역할과 대사를 진지하게 따르면서도 여차하면 언제든지 아주 사소한 대사 실수를 저지르거나 가면극 전체의 절대적인 전횡과 부조리를 보고서 어린애처럼 무책임하게 요란한 웃음을 터뜨릴 수 있는 상태인 것이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제 평소 모습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일상은 언제나 억압의 순간으로 작동합니다. 무언가를 참고 인내해야 하고 속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우리는 사실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유머는 이런 억압의 가면을 비틀어버리고 그 너머의 실체를 가시화하면서 웃음으로 승화시킵니다. 우리는 자주 마음속으로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생각들을 하고 삽니다. 이것은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아주 강한 욕망이 되는 거죠. 가령 자신이 느끼기에 부조리한 인간, 상사,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지독하게 힘든 일일 것입니다.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그러한 부조리를 견뎌낼 수도 있겠지만 분노의 욕망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유머는 이러한 부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영화의 슬랩스틱 코미디는 대부분 공장의 기계들이 채플린의 인간성을 억압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이러한 채플린식 유머는 부조리를 가시화하면서 또 쓴웃음을 짓게 하는 그런 비판의 역할까지 해냅니다. 그리고 유머는 인간을 최종적으로 가장 무겁게 억누르는 것, 죽음에 대한 공포마저 경감시키기도 합니다. 여기서 테리 이글턴은 영화감독 우디 앨런의 사례를 가지고 옵니다. 우디 앨런의 할아버지가 죽음에 대한 상징적 승리를 거뒀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우디 앨런의 할아버지는 임종의 순간에 손자인 우디 앨런에게 자신이 차고 있던 시계를 팔았다 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물질적인 것들이 무화된다는 사실을 역설하는 것이죠. 하루하루 우리는 무언가에 매달리며 살아가지만 결국 삶의 유한성, 죽음에 다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삶은 참으로 농담 같은 것이죠. 우디 앨런은 죽음에 대한 공포, 슬픔,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유머를 통해서 방출돼 버리는 것을 직접 체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디 앨런의 영화에 나오는 특유의 냉소나 유머가 아주 오래전부터 기원된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죠. 이러한 억압을 경감시키는 유머의 한 형태를 방출 이론이라고 합니다. 유머가 일상적인 억압을 방출시키고 욕망을 가시화하는 해방구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웃음 그리고 유머는 굉장히 다양하고 다층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 또 연구의 대상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환의 키노아이였습니다.